안녕하세요. 오늘은 럭반TV의 채널 개편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럭반TV 채널 처음 만들어진 게 2018년입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났죠. 6년이나 방치됐던 채널을 이제 와서 개편한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이 럭반TV를 다시 쳐다보게 된 게 다름 아니라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막 에어비앤비가 성행을 하면서 20, 30대들의 소액 창업, 소규모 창업, 그리고 뭔가 투잡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에어비앤비가 되면서부터 유튜브에 갑자기 에어비앤비 채널들이 막 노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한테도 알고리즘상에 이 에어비앤비가 갑자기 확 뜨면서 제 얼굴이 박힌 이 썸네일 뜨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 제 럭반TV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전 정부 당시에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막 발표되면서 자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혀가지고 저 또한도 소액 창업으로 선택하게 됐던 게 에어비앤비였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제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걸 공유하던 채널이 바로 이 럭반TV였습니다. 근데 이 럭반TV를 꾸준하게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오점으로 남아 있었고, 저한테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과제였던 그런 게 바로 이 유튜브였습니다. 왜 그때부터 이 유튜브를 계속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을 하면서 저 스스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점 단 세 가지였더라고요. 첫 번째, 한정적인 콘텐츠로 시작을 했다. 그 당시 에어비앤비는 잘 논의가 되다가도 기승전 합법 불법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저는 뭐 불법을 조장하거나 약간 그러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거 불법 아니냐 뭐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단순히 제가 그걸 좀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약간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기획력이 없었어요. 기획이란 단어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채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있었던 일, 그리고 뭐 앞으로 해야 될 거, 혹은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어떤 식의 영상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요즘 관심 있는 건 뭐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 주어지는 것들로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명확한 방향성이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이 유튜브를 부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유튜브도 하나의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했었다면 그냥 흘러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번이라도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분석을 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좀 잘하네, 성장의 롤모델이란 것도 하나 지정을 해보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했었을 것 같은데, 유튜브는 그냥 그래 하나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다 보면 뭐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향성도 명확히 안 서고 그냥 꾸준하게 부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2020년 말 30대가 끝나가는 문턱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던 당시 꾸준하게 페달을 굴러왔던 그런 유튜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정말 한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해오던 유튜버들은 어느덧 2만, 5만, 10만, 100만 유튜버가 돼 있고, 그 100만 유튜버가 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궁한 시간을 뺏으며 어찌 보면 본인의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저 또한도 그냥 제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콘텐츠 하나는 생성하지 못한 채 저분들의 콘텐츠만 소비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액션도 못한 채 30대가 가고 40대가 흘러와서 50대까지 지낼 것이냐 라고 반문해 봤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이 돼가지고 40대의 모습이더라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이 시기 놓치면 40대 중반, 50대 초반 되면 더 큰 후회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비록 늦게 시작하고 부족함도 많고 어렵고 지치고 하겠지만 저에게 숙제로 남아있던 이 과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빚더미가 돼서 다시금 큰 청구서로 돌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다시금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름 코로나와 함께 온라인에서 크게 성장한 유튜버들이 많고 그들이 지금은 엄청 부럽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업을 이뤄내고 투자도 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양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 케이스들, 그리고 상담 케이스들, 그리고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맥들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꾸준히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제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이력들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한번
멋지게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푼다는 건 어디서 푼다는 걸까요? 바로 이 두메이커 채널에서 풀겠다는 뜻입니다. 에어비앤비는요, 2019년 말에 약 1년 6개월을 운영했던 사업장들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 사업장들 컨설팅 문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긴 했고요. 2018년부터 운영했던 강의장과 파티룸은 아직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럭반이죠. 지금은 서울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럭반은 코로나 시기에도 335 모여서 계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대관이 이루어졌었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강의장 형태로 오랜 기간 장기간 대관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께 대관을 해드리며 기근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이후 위드 코로나의 선포와 동시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내는 사업장이 되었고, 지금은 최고의 캐시카우입니다. 또한 2018년 당시 아내가 직접 운영했던 서대문구의 작은 카페는 2020년에 좋은 분께 양도하고 영등포구로 확장 이전해서 지금은 영등포구에서만 2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의 매장에서만 약 1억의 매출을 내면서 지역 내 카페 브랜드로는 엄청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년에는 공실상가 하나를, 그 공실상가 해소를 위해 그곳에 프랜차이즈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 그리고 도시락 포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때 당시 도시락 가게를 오픈을 하면서 초반부터 운영이 잘 되는 매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을 만들고 바로 매도를 했죠. 권리 양도를 했다는 뜻이죠. 이 당시 양도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F&B 브랜드를 신규 창업해서 운영부터 엑시트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요식업 창업, 먹거리 창업을 프랜차이즈를 한번 운영해보지 않고 했었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한번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발주를 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짜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과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여러 규제들로 인해서 투자가 제한적이었지만 어디든 상황에 맞는 투자처는 있는 법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온 투자는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토지, 지식산업센터, 공장,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매수매도했고요. 그때의 경험은 정말 저한테는 보배와 같은 경험입니다. 개인 투자가 제한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법인으로 투자를 진행했고, 법인의 이익금을 효율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해 여기에 사업을 덧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 50여 회의 매수매도를 경험했고, 개인과 법인의 수익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려왔습니다. 법인의 투자금으로는 좀 재밌는 그리고 신기한 어려운 개발 사업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주방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우나 매장을 철거하고 개선해서 공유주방을 만들기까지 정말 우여곡절도 어려움도 다시는 경험하기 싫을 정도의 아픔도 있었지만, 월세 180도 받기 힘든 그 사업장을 잘 채우고 잘 만들어내서 월세를 약 2천만 원까지 만드는 성과를 거둬냅니다. 그 덕분에 좋은 가격에 매각도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브랜드들의 성장을 함께 하면서 브랜드 매각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덕분에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제 부동산 투자의 레인지 또한 엄청나게 넓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투자는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인연이 닿아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 덕분에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유통을 위한 법인을 하나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지금까지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고 매진하고 있는 마케팅 법인을 설립하게 됐고, 각자의 채널에서 연결되는 여러 업체들의 일을 따서 직접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각자의 채널에서 엄청 잘하는 분들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법인을 형성하게 됐고, 이 법인에서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행 인력과 이걸 운영하는 인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완전 색깔이 다른 4명이 모여서 하니까 요즘은 이 일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고 성취감도 있고 되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실질적인 계약이랑 영업 그리고 리브랜딩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거는 소상공인들의 컨설팅 업무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요식업 경험도 있고 실제로 사업자도 여러 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런 첨언을 해드리는 것들이 제 스스로가 그런 거에 되게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만나신 분들도 그런 거에 만족감을 엄청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해온 노하우들을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풀면서 상담,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옥, 그리고 꼬마 빌딩 컨설팅 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물들의 매입, 그리고 리빌딩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실 만한, 그리고 재밌어 하실 만한 유익한 콘텐츠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까지 오늘 올라온 매물, 그리고 지난주에 올라온 매물 분석하면서 직접 가보면서 하나하나 찍어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 채널에서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그리고 투자 얘기, 사업 얘기. 어찌 보면 어디 가면 속물소리 들어서 혹은 직장 내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는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그런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는 채널이 저희 부메이커 채널입니다. 저는 돈에 관한 얘기하는 거 겁나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하고 있고요. 잘 모으고 싶어서 투자하고 있고, 잘 쓰고 싶어서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눔의 가장 큰 장은 이 저희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풀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채널, 저희 채널에서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함께 키워주실 거죠? 열띤 응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부메이커였습니다. 간만에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저희 공부를 같이 하시려면 제가 7년째 운영해오는 저희 카톡방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혹은 참여 희망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참여 코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영상을 남기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기록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메이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